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군무원 채용 공고에 관련된 분석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뭐 하도 자주 보니까 이제 박수 치기도 힘든가 보네. 네. 일단 지금 보직 공고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났죠. 났고 나고 나서 여기 이제 정보직하고 군수직 계신 분들 계시지만 사실 그때 행정학 그 수업할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박수를 쳤어요. 왜 쳤죠? 네, 모집 공고를 보고 나서 제가 예상한 대로 7급 비중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게 요번 22년 그 군무원 채용 공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참고로 예전에 최근에 들어왔던 친구가 저희 월별 평가를 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9급 보시는 분 군수직이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학원은 거의 90% 이상을 이미 7급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번에 사실 이제 지금 뭐 카페나 또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뭐 지금 7급을 해도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준비 한 과목을 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거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됐고 이제는 뭐냐면 원서를 어디를 넣어서 또는 어떻게 마지막 정리를 해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전체적인 모집 공고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일단 첫 페이지 보면 여기 좀 잘못됐는데 22년도 지금 모집을 보면 육군이 4,80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433명, 그 다음에 해군이 519명, 그 다음에 공군이 340명.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은 6,244명이에요. 자, 근데 원래 작년에 이제 10월 달쯤에 예상하기로는 약 한 4,400명에서 50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인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요번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한 4,500에서 한 6,000명 정도. 그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모집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약간 허수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체 모집 인원 대비해서 사실은 여기 장애 구분 모집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애 구분 모집에 대한 비중들이 전체 모집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에서 한 10%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공채 모집이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4,400명인데 실질적으로 장애 모집이 이제 418명. 근데 국방부가 369명인데 31명. 그 다음에 해군이 439명인데 공채가 장애 구분 모집이 47명. 해병대가 115명에 그러니까 12명. 그 다음에 공군이 290명에서 29명.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5,257명이 이제 공채 모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 537명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작년에 장애구 모집 같은 경우에 행정직하고 특히 육군 기준으로 행정과 군수직은 거의 다 꽈락이었어요. 그리고 모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이 예를 들어 행정 같은 경우에 175명을 모집했었고 그 다음에 군수 같은 게 내가 168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서 접수 결과가 0.5대1, 0.25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이면은 1대1이잖아, 그죠? 그보다 적게 측정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참고로 장애구분 모집이 육군 이게 말하면 좀 사실 좀 군수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 상당히 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번에 군수 9급 177명이거든요. 근데 168명이 장애구분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준비했던 7급 같은 경우 27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로 장애 비중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그건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따른 어떤 영향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가장 피해가 큰 건 뭐냐면 행정하고 특히 군수 쪽에 그러니까 일반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7급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9급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용을 좀 아시고 나면 상당히 좀 많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장애 구분 모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장애 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배려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60점만 넘으면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 상당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채를 대부분이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집 인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 구분 모집에 대한 그 9급 특히 군수 쪽과 행정 쪽은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는 게 좀 마음이 좀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6,200명을 모집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는 어떠냐도 궁금할 수 있죠. 물론 우리 내년 시험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면접상 많이 이렇게 아니 그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온 게 뭐냐면 국방개혁 2.0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 8월 1일에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인이 있으면 전투군인과 비전투하는 군이 나뉘게 되고 전투군인을 앞으로 11만 명을 감소시키고 비전투 쪽에 있던 약 한 3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전투부대로 이동하고 그 빈자리로 이제 민간으로 대체하고 그게 이제 군무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약 22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17,000명을 모집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약 한 4,700명, 20년에 4,500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6,000, 지금 보면 6,800명 정도 모집을 했죠. 그 올해 실질적인 모집 인원은 상당히 적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반영된 건 6,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둔 사람도 많구나. 특히 이번에 차량도 약 800명 넘게 뽑죠. 작년에 905명 모집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도 또 많이 뽑고 근데 가끔가다 이제 차량 이번에 많이 뽑는데 어떨까요?라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별로 차량직을 권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내년도 제가 볼 때는 모집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 2020년도에 어떤 발표가 났냐면요. 항상 국방부에서는 중장기 기획가 아니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4년치를 미리 발표해 주거든요. 거기 보면 26년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군무원 수요를 늘리겠다 얘기합니다. 약 15,000명 이상을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내후년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영향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정부가 들어와서 군무원 많이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기획안이 잡혀 있었고 그 기획안에 따라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6년도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모집 자체가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과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꼭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될지 빠르면 내년이고요. 내후년부터는 아마 지금 설문조사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끝났고 그 설문조사 결과 과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과목이 지정이 됐고 그 과목 때문에 일부 직렬에서는 시험 과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에 생각하고 일단 준비를 하시는 건 맞고요. 일단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 과목이나 이런 거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244명 그래서 작년 대비 한 608명 정도 줄어서 9% 정도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체 각 군별 채용 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군무원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5급 이상이 있고요. 6급 이하가 있어요. 근데 5급 이상은 국방부에서 일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체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이상자들은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6급 이하는 어떻게 되죠?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각각 모집을 하죠. 그래서 육군은 육군본부에서, 해군은 해군본부에서, 공군은 공군본부에서, 그 다음 해병대 사령부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보면 이번에 군수 모집이 없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국방부 사이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사이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각 군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육군을 지원한다 그러면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공군을 준비한다면 공군 모집이에요. 공군 군무원 채용관리 이렇게 쓰시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군은 공군 모집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하고 해병대는 해군 군무원 채용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모집 요령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이 전체적인 걸 다 모아봤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일단 국방부는 원서 접수가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육군은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해군은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해병대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군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 마지막 6시까지예요. 근데 그날 하시면 안 되고 그 전날 이미 마무리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뭐 그 아이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인 인증하고 이런 게 좀 안 된 경우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미리 그 전날까지도 한다고 마무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체인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육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렇게 직무 기술서 같은 걸 작성을 해요. 딴 데는 안 하는데. 그래서 경체분들 그걸 좀 이제 나중에 가져오시면 제가 봐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체는 서류 전형 합격을 하셔야지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일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근데 필기시험일은 이제 7월 16일인데 그 전에 이제 장소하고 그다음 시간들이 공고가 납니다. 아마 원서 접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서 접수 시에 영어하고 한국사 점수가 잘못 나오면 이때 공고가 나올 때 이게 잘못된 불일치자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수정 입력 기간이나 또는 시험장에 그 성적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이 필기시험 공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장소하고 시간들이 나올 때 그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원서 접수 하시는데 나 한국사 잘못 입력했는데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본인이 불일치하면 그때 다시 가르쳐줘요. 본인한테. 그러면 수정 입력 기간이나 시험 당일날 그걸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이제 전부 다 똑같이 8월 19일에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 면접입니다. 우리 어차피 이제 면접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면접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군이에요. 육군을 보시면 언제죠? 9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방부나 그 나머지 이제 공군이나 해군이나 해병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 기간이 짧거든요. 근데 육군은 모집 인원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비교했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면접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땡겨서 잡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9일에 발표 나면 보통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자소서하고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남아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항상 시험 끝나잖아요. 7월 16일 끝나고 나면 대충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면접에 들어갑니다. 바로 면접에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면접 합격률이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곳들은 대부분 이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보통 면접을 시작하는데 저희는 필기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면접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또 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 면접 일정을 보면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뭐 말하는 스피킹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걸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부터 그 군 조직 체계 그다음에 가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한 성향까지 아주 체계적인 먼저 그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터디를 계속 할 거예요. 스터디 계속하고 그 스터디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가는 모의 면접, 그 다음에 교수님과 하는 모의 면접, 그 다음에 최종 모의 면접,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 면접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육군 보면 면접 기간이 짧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머리에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제 10월 7일부터 해서 10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그 군사정보 쪽이나 기술정보분들은 임용이 빨라요. 보통 11월 1일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 1일부터 바로 연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777이 어디죠? 성남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관사에다가 합격자분들을 다 모여가지고 약 2달 정도에 걸쳐서 교육과 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했냐면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게 되게 많대요. 그 용어 같은 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교육하고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성적을 가지고 근무지 선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왜 카페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카페에 보면은 이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을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지만까지 하죠. 그러니까 근무 선정을. 그래서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내가 10지망을 넣게 된 거 맞고요. 공군은 보통 5지망까지 하게 돼요. 해군도 그렇고. 근데 국방부는 이게 직할부대마다 거의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직렬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성적순으로 간다. 근데 여기 이제 정부 쪽은 교육이 좀 되게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교육들이. 그래서 교육 일정 때문에 대부분 임용일이 대부분 보면 11월 1일 날이 제일 많았어요. 바로 들어가서 거의 2달 가까이 교육받고 그 다음에 실무에 투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졌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그 면접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좀 짧게 나왔다, 육군이.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조정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작년에도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한 2주 정도 미뤄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미리 준비해 놓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군별로, 어디가 제일 많이 뽑는지 보는 건데요. 국방부 같은 경우에 통신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통신 9급이 66명 제일 많고요. 작년 모집이 이제 57명이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작년에 4.6대 1, 그 다음에 합격 점수 50.33이었습니다. 그리고 육군 같은 경우 차량이고요. 작년에도 차량이었고, 올해도 차량인데, 작년에 971명 뽑았고, 올해 이제 857명 모집합니다. 작년에 2.3대 1, 합격 점수 40.44. 이거에 소금 안 되시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면접을 해보니까, 요 점수대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분 맞아요. 그러니까 45점, 47점대 면접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분들 80점 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으로 안 뒤집혀, 사실은. 얼추. 그러니까 위에, 그래서 그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점수폭이, 이게 뒤집을 수 있는 폭이, 10점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점수폭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0점 정도 넘어가 있으면 거의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점수대가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여기는 왜 40점이에요? 기술직렬은 뭐가 없죠? 평균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40점이 나오는 겁니다. 가까이 물어보시면 계세요. 그러니까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 평균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40점이 넘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균 60점이 넘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술직렬은 평균가락이 없고 과목가락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군은 요번에 함정기관이 이제 45명, 작년 55명에서 2.8대 1, 44명. 그 다음에 해병대는 행정이죠. 행정이 16명 뽑고 작년에 6명 뽑았죠. 그래서 40.3대 1이었고, 점수가 81.3입니다. 근데 요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힌트? 행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병대가 되게 재밌는 게, 한 해 높고 한 해 낮아요. 작년에 높았어요? 올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종이나 기종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그 통계치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텐데, 한 해 놓고 한 해 떨어져요. 왜냐면 한 번 겁먹고 한 번 겁 안 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공군 군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올해 33명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30.8대 1이었고 78.66인데 한 번 요번에는 해병대나 공군 한번 노려볼 만해요. 특히 9급 쓰실 분들은.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일단 지금 이제 행정 7급인데요. 일단 국방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번에 6명 모집하죠. 그 다음에 육군이 299명. 되게 많이 늘었죠. 작년에 이제 116명이었는데 이제 늘었고, 근데 공군이 18명, 작년에 12명, 해군이 6명, 작년에 11명. 이제 여기만 5명 감소했고요. 해병대가 작년에 4명이었는데 올해 이제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보게 되면 183명 정도가 늘어났고 약 121%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51명인데 이번에 334명으로 많이 늘어났죠. 합격 컷은 이제 국방부만 82점이 높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60점대, 70점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번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육군이나 공군, 해군, 해병대 같은 경우, 그리고 해병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모집을 했을 거예요. 아마 7급을.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육군이나 나머지 직렬을 그냥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 9급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국방부가 이제 5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게 150명이었어요. 근데 원래 국방부는 이렇게 모집한 적이 없어요, 사실. 작년에 150명 엄청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한 50명대 정도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30명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53명도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균 정도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7명이 줄어서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수치면 그냥 해볼만 해요. 내가 만약 국방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점수대가 84지만 86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물론 시험의 난이도가 작년 시험과 동일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군이 이제 작년에 481명이었는데 이제 196명으로 285명이 줄죠. 그래서 약 59%가 줄었는데요. 작년에 13,782명이 지원해서 28.7 때렸고 합격 점수 81.33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게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행정 쪽에서는 행정 7급으로 가려면 경제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급하게 지금 경제학을 요번에 개강을 해요. 개강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경제학을 단기간 내에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 그냥 아마 육군을 그냥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행정직렬은 대부분 다
공무원 쪽에 넘어오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공무원 쪽에서 이 숫자를 보고 안 넘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면 지방직에 올인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냥 소신껏 저는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수 폭도 81에서 한 82, 3 정도까지 약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해병대 같은 경우에 이제 6명에서 12명, 그러니까 6명에서 16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쓰실 분들은 여기 해병대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군수인데요. 자, 군수 7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육군 기준으로 94명이었는데 이제 270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176명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287%가 늘어났습니다. 그 작년에 지원 인원이 679명이었고요. 7.2대 1이었죠. 그래서 합격선이 66이었고요. 참고로 저랑 상담 받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74명이었고요. 그러니까 5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격 점수가 60점이었죠. 그리고 그 전에 한 명 모집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12대 1이었고 합격 점수가 62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6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번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요번에 또 행정학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요새 카페에 보면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생각한 거는 실제적으로 볼 때 저희는 요번에 전 94명, 물론 여러분들 머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생각하면 100한 20명 정도까지 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지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왜 늘어났냐면 지금 현재 보면은요, 군 내부에 보면은 간부 지원이 많이 없답니다. 간부 지원이.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뭐 ROTC 뭐 이런 쪽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에는 중간 간부 쪽을 지금 어떻게? 전투부대 쪽 계속 전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7급 쪽을 많이 뽑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국방계획 2.0 설명할 때 전투군과 비전투군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지금 7급 모집이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를 저도 예측했었고, 그 다음에 또 9급으로 합격하셨던 분들이 7급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제가 7급을 많이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또 되니까 또 사람의 또 걱정이라는 게 이게 수험생들 항상 그게 뭐냐면 걱정과 걱정이 계속 나거든요. 필기시험 보기 전까지는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험 보고 나면 답안지 제대로 작성했나, 근데 면접 끝나고 나면 내가 면접을 제대로 봤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과 걱정이 계속 이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번에 저희 충분히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폭도 제가 볼 때 66에서 물론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70점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야지 알 수는 있어요. 미리 합격 컷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경쟁률 내가 볼 때 이 경쟁률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그렇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7급 계속 그냥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이제 해병대가 기회였죠. 여기가 이제 60점으로 제일 낮았는데 이제 처음 모집을 한 거였거든요. 2명을. 근데 제가 자꾸 해병대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해군보다는 저는 해병대가 더 좋다고 봐요. 공군이 좋긴 좋은데 해병대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름대로 그 근무에 대한 만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병대 그런 막 백령도 막 이런 데 생각하시는데 거기 절대 안 갑니다. 그건 지역 군 모집이라 해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실질적으로 군무원을 뽑아서 백령도나 막 이런 데 보내지 않아요. 섬으로. 대부분 근무하는 데가 어디냐면 김포, 그 다음에가 수원, 화성, 그 다음에 제주도,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인데 포항 쪽도 제가 볼 땐 잘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군무원들이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수원 아니면 김포 쪽이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한 명 가 계시고 제주도. 근데 참고로 제주도 쪽은 좋대요. 근데 근무 여건이 정말 좋고 뭐 거의 외국 같고 뭐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군은 주로 이제 아마 창원 쪽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진해 쪽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배를 탄 사람하고 안 탄 사람하고 구분이 좀 있답니다. 해군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배를 안 탄 사람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배 안 탔잖아요. 여기서 오리배 이런 거 탄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네, 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해군보다는 대부분 해병대를 좀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7급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 잘 하시면 무난히 다 합격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육군이 작년에 이제 409명에서 이번에 이제 177명으로 줄었고
해군은 오히려 늘었어요. 17명에서 25명으로. 그다음 해병대가 9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공군도 29명에 3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육군이 이제 기존의 409명에서 이제 177명으로 약 한 232명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멘붕이 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난감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컷 자체는 큰 변동이 없을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말 불안하시면 여기 해병대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해병대도 마찬가지 한 해 높고 한 해 떨어져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 모집을 했거든요. 이 군수가. 그러니까 해병대 그 전까지는 행정에서 뽑아서 파견을 했지 해병대에는 군수 직렬이 없었어요. 모집을 안 했다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2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20년에 1명 모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여기 괜찮습니다. 해병대 쪽. 그리고 또 하나 공군도 지금 보면은 29명 33명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공군이 사실은 제 선호도가 제일 좋거든요. 이 군수 쪽에서는. 근데 오히려 여기도 한번 지원해 볼 만합니다. 사실 여기보다는 육군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공군이나 해병대 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혹시 지금 이제 우리 구급 쓰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성적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보인데요. 요게 이제 군사정보 쪽에서 좀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이제 기술정보 7급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정보 7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목이 우리가 준비했던 심리학이 아니라 뭐예요? 암호학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준비했던 암호학을 준비한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모집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기술정보 쪽에서는 공채 모집이 없었어요. 7급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근데 처음으로 지금 기술정보에서 이제 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실제적으로 실무 경험 있는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암호학이란 과목이 도대체 뭔지도 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제적인 그 실무 경험 있는 분 중에 이제 공채로 이제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국방부는 이제 안보지원사령부하고 정보사령부로 작년에 바뀌었죠. 그 이유는 작년에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안보사 쪽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정보본부나 정보사령부를 같이 모집을 했었는데, 연수하는 과정에 안보지원사령부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연수 중간에 많이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보사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분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안보사 올 사람 안보사 알아.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안보사랑 이제 정보본부, 정보사령부를 구분해서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안보사가 34명으로 좀 많이 뽑아줬는데 요번에 이제 13명으로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본부, 정보사령부가 이제 5명에서 6명, 1명이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국방부를 쓸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정보본부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근무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합격하신 분 저희 노다운이라고 지금 그 동영상 올라와 있는 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합참 구급 합격했다가 이제 3개월 준비해서 이 여기 정보본부로 들어왔죠. 그 3개월 딱 지제 3개월 딱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안양에 가 있거든요. 말해도 되지. 네, 될 거예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그 친구들 다 그림자가 돼버려가지고 원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잘라주세요. 근데 어찌됐건 그 친구 얘기로는 일단 그 정보사령부가 원래 서초 쪽에 있다가 지금 대부분 안양 쪽으로 많이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7급을 준비한다 그러면 굳이 안보사보다는 그냥 정보본부 쪽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원 차이가 얼마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쪽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명에서 51명을 늘어났죠. 이건 기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국방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육군입니다. 무조건 육군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지금 8.5대 1인데 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50명대를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게 6.5대 1이었고요. 합격 점수 65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정보직을 준비할 때 국방부는 무조건 75 이상 보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70, 72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때는 75점 정도를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이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예상 점수를 얘기할 때 타 학원에서 전부 다 76을 예상했었어요. 혹시 여기에 좀 그 76? 뭐 학원에 있는 분이 76? 근데 저는 70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저도 시험을 보고 왔는데 국정학하고 이게 문제가 옛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심리학도 그렇고 정산원도 그렇고. 근데 정산은 워낙 뭐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0을 예상했었는데 타 학원에서 보통 76. 왜 그러면 그 전년도 그 전년 연도에 보통 75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75 정도까지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육군은 기본적으로 원래 72 이상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 70점대 정도 생각하시고 지원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사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 특강 3주 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되는 정보 파트에 대한 학자 부분하고 이쪽 관련된 거하고 정보 이론 쪽이 예전에는 이제 신기술 쪽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약간 전환되는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래서 관련된 특강을 그 파트만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특강을 할 건데 어찌됐건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보 사이로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점수 폭이 70점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학원 내에서 보면 80점 넘는 분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려 국정학이나 국어 또는 심리학 쪽에서 더 고득점을 맞겠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패턴 정도만 유지하시면 되지. 이제 그 자꾸 거기에 너무 막 집착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다른 쪽에서 점수를 깎아서 전략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폭을 대충 어느 정도 잡아놓고 과목별 그 공부 시간이나 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제가 볼 때 국방부 쪽은 제가 볼 때는 정보사 쪽이 정보부나 정보사 쪽이 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7급 그냥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육군을 일단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쪽은 매니아층이 있어요. 내가 공군 꼭 가겠다?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요번에는 저는 없으니까 매니아층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 매니아층들이 원래 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그냥 공군 쓰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육군 쪽으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급인데요. 이 9급 같은 경우에 이제 국방부가 작년에 17명에 3명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14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명에서 29명으로 늘었죠. 8명이.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3명에서 50명으로 약 5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군은 이제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서 5명으로 늘어났고요. 해군은 요번에 이제 모집이 없죠. 그 다음에 해병대가 5명에서 4명으로 3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136명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99명으로 이제 줄었죠. 작년에도 저희 학원에서 사실 이제 저희는 무조건 7급을 먼저 권하거든요. 그래서 요맘때 모집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한 과목을 버려라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거꾸로 7급 준비하던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많이 바꿨죠. 103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7급을 버리고 9급으로 많이 내려갔었어요. 물론 많이 됐죠. 많이 되셨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한번 올라가서 육군 7급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심리학을 3개월 정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이거를 거꾸로 지금 우리 모의고사 지금 계속 양쪽 같이 보고 있죠. 7급하고 9급하고 성적 같이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오히려 7급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디로? 육군, 차라리 여기 육군 쪽에 9급 보느니 육군 7급 쪽으로 올라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합격 점수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군정이나 기정이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전부 다 뭐예요? 항상 똑같아요. 이상하게 토점까지 똑같아.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도 73.33이고 여기도 73.33이죠. 그러니까 군정이나 기정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정보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정을 써도 되는데 뭐 군정을 꼭 가겠다 생각하시면 군정 가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합격 점수는 똑같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아마 기정으로 많이 가겠죠. 기정부 쪽으로. 근데 기술 정보도 좋지만 그 국방부 근데 기정 같은 경우에 일단 3교대를 한다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3교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령부는 아까 말한 성남 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배정되는 거 보면은 경산 쪽도 가고요. 부산도 가더라고. 부산 태종대 쪽에 어디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레이더 뭐 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로도 올라가신 분들 많아요. 수천선 가까이 쪽으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도청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벙커 같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감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뭐 기술 일단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걸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뭐 내가 꼭 국방부 군사정보 가겠다를 하시면 뭐 어딜 쓰든 상관없을 것 같고 만약 육군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혹시 점수가 좀 되시면 전 오히려 육군 7급으로 올리는 게 점수 폭이 여기가 더 높아요. 여기 72점이고 거기는 69점, 65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정보사회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심리학이 좀 쉽거든. 점수가 잘 나와요. 한 90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가는데도 실제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건 나중에 혹시 개별적으로 다시 오자 상담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병대나 해군 같은 경우에도 점수대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내가 꼭 해병대나 해군 가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역적으로 또 가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어떤 분 같은 여기 요번에 해군이 없네. 근데 이제 뭐 나 해군 장교분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해군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여자분 중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해군 가시고 싶으시면 그냥 해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모집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도 좀 고민은 7급을 바꾸시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인데 정규직은 작년에 이제 6명 모집했다 올해 이제 국방부가 5명을 1명 줄었고요. 해군이 7명에서 6명 1명 줄었고 그러니까 공군이 6명에서 2명에서 8명을 해서 6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작년 그 공군 7급은 합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12대 1이었는데 합격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딴 데보다는 이제 공군 쪽을 좀 많이 근무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84명인데 64명으로 18명 줄었고 그다음에 해군이 52명에서 26명으로 해서 26명 줄었고 해병대 이제 모집이 없고 사실 해병대가 꿀이었거든요. 왜 그러면 여기가 저희 학원에 2달 만에 된 친구가 있어요. 어리버리 공부하다 그냥 합격했어요. 왜 그러면 점수가 워낙 낮았어. 60점대로. 그렇기 때문에 꿀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모집이 없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군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군이 지금 8명에서 10명 성령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나 보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공군 쪽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국방보다는. 근데 물론 국방부 가실 분들은 이제 국방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직렬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작년부터 이제 밀고 있는 직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산처럼 이 사이버 직렬은 뭐죠?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이어서 일반 사람들이 준비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자격증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보통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실 같은 경우에는 19명을 이제 육군에서 모집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2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2명을 올해 이제 신설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학원에 사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없어요. 이게 이제 과목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곳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요번에 사실은 이제 육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83명인데 23명을 줄어가지고 약간 멘붕이 왔는데요. 이제 오히려 이제 국방부가 1급에서 20명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냥 국방부 쪽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점수에 높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도 이 인원 대비해서 줄어들면 또 그 점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많이 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국방부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먼저 원서 접수는 각군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각군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육군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 이렇게 쓰면 나와요. 육군도 육군 군무원 채용, 그다음에 해군도 해군 군무원 채용, 공군은 공군 모집이에요.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각각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서 접수 작성 시에 조심할 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원서 접수가 안 돼요. 막 전화 급하게 와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인터넷이 익스플로러인지 그다음에 크롬인지 그다음에 엣지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국방부는 클롬 안 됐어요. 그 엑스프로로 대부분 줬거든요. 그 결제 시스템도 다 달라요. 각 군별로. 이게 좀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각 군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원서 접수하는데 뭐가 안 먹히거나 키가 안 먹히면 내가 지금 익스프로인지 크롬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익스프로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각 국마다 그 요구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본인들이 다시 들어가셔서 하나씩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기시험 응시 지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응시 지역은 뭐냐면 내가 근무 지역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험 보기 편한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면 내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데로 가서 그냥 시험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부산인데 나 부산에서 근무하고 싶어.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가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마다 그거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필기시험 보기 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 쪽하고 창원 쪽에서 원서 접수하신 분들이 그 접수 번호가 좀 미뤄져가지고 면접에 좀 뒤에 보면서 앞에 본 분들은 면접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고 뒤에 계신 분들은 면접 점수를 다 후하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광주하고 창원 쪽에서 원서 접수하신 분들이 합격률 좋았다라고 해서 뉴스가 나온 적 있죠.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요번에도 아마 그런 응시 번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지역 쓰면 뭐 이렇게 될 거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시험 보기 편한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기숙반 친구들 중에 서울 경기 쪽에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방에서 보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각 지방에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 기간상에 보시면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원서 접수하면 바로 본인 그거 접수번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취소도 할 수 있고 그 취소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발표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본인 성적 원서 접수 결과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가끔마다 이제 물어보세요. 접수했는데 왜 내 수험번호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취소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감이 다 돼서 경쟁률 발표 끝난 다음에 본인 원서 접수한 결과표를 수험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 경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측 소인분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날을 기준으로 한 거지 도착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복 지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이제 중복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육군이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다 넣어놓고 나한테 유리했던 곳을 하나 골라서 경쟁률 확인하고 이제 시험 보러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혹시 시험 보러 가셨지만 알겠지만 이렇게 막 빈자리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중복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단 취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 넣어놓고 육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취소 기간에 취소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의미는 없지. 근데 방법은 내가 한번 2번은 넣어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를 취소할 때 취소 기간에 취소할 때 넣으시면 이거는 경쟁률 확인은 안 되거든.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막 고민이 된다 그러면 양쪽에 넣어놓고 한쪽 취소하셔도 돼요. 네, 취소 기간에 취소하시면 돼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자, 필기시험은 이제 잘 알다시피 과목당 25문항씩, 그러니까 25분, 과목당 25분씩 보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언제부터요? 2시부터요. 뭐 보통 공무원 시험 오전에 보는데 군무원은 언제 봐요? 이제 오후에 보죠. 그러니까 2시부터 봅니다. 그래서 보통 1시 반까지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침에 이렇게 좀 든든하게 먹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해서 이제 고득점자를 선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요번에 육군 같은 경우는 1.3배수죠. 그 나머지는 다 1.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육군 같은 경우는 130명 뽑게 되는 거고 다른 군은 150명 뽑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육군이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1.5배수보다는 1.3배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인사법 시행령에 보면 1.5배수로 돼 있거든.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왜 1.3배수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 모집 공고가 법규에 준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냈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육군은 1.3배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배수라도 1.3배수 걸리지 않아요. 대부분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1.5배수에서 1.7배수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3배수라 해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은,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하는 면접 보게 되는데, 면접은 5개 요소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태도를 보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부터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발전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저랑 브레인스토밍 할 거예요. 합격하시면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뭔지, 그다음 업무에 맞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계속 찾아낼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합격자 결정은 이제 필기 점수가 50%, 그다음에 면접이 50%죠. 그럼 50대 50 똑같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필기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면접 요소는 5개 요소를 5점씩 평가하죠. 그럼 25점 만점이고요. 15점 이상자 중에서 뽑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10점입니다. 근데 그 갭이 거기서 평가 요소 1점이 필기 평균 4점이에요. 근데 참고로 작년에 1등하고 마지막 등수에 합격하신 분하고의 갭이 10점이 안 나요. 10점이 안 나요? 작년 육군 76이었죠? 1등이 우리 학원에 나왔죠? 신영웅 씨 85.3인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신영웅 씨가 왜 1등이냐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냐면 연수원에 들어가서 성적을 다 깠대요. 딱 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무지 선정할 때 작년 용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보세요. 나중에 근무지 배정된 거 보면 용인이 한 명인데 거기에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다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급양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지금. 근데 어찌됐건. 근데 그 친구가 85점이었고 마지막 등수가 76이었는데 그 갭이 면접에서 그러니까 2점 차이면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합격자 결정이 50대 50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면접 비중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성적표 제출인데요.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원서 접수 하실 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서 접수 시 성적표에 있는 경우에는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능력 검증 시험 종류, 그다음에 시험 일자, 시험 점수를 등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인증 등급, 시험일, 그다음에 인증 번호까지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쓰는 게 나오죠? 자,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저한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있는데요. 토익위원회 보면 2년이 지나면 성적표를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3년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죠? 성적표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거나 또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국방부에서 만약에 성적표가 없는데 성적표가 지금 다 인터넷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서버에 저도 한번 그때 토익위원회 막 싸웠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왜 안 되냐, 그 서버에 있으면 그 자료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3년인데 그랬더니 서버에도 그걸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다시 시험을 봤거든요. 다시 시험을 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저도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GTF 코리아 쪽에다 전화를 했는데 데이터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서 요구하면 자기들 분석해서 그 결과에 대한 걸 가르쳐 준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쓸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상으로는 그게 다 지워지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 데이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내준다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 결과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시험 공고 날짜 날 때, 그 장소 날 때 그때 이제 본인이 불일치하면 이제 본인한테 이제 별도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고 내용에 보면 불일치 여부에 대한 게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만약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죠? 필기시험 전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험이 언제입니까? 6월 달에 보는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 보는 마지막 영어 한국사 취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원서를 접수하실 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영어 한국사 점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앞으로 할 거라는 예정이라고 표시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근데 내가 6월 달 시험을 봤는데 한국사 또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을 못 보나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게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단 무효 처리돼요. 무효 처리돼요.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 분위기는 볼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장 분위기는 봐야지. 그래도
옆에 누가 시험 보는지 몇 번이 됐는지 시험장 갔더니 이렇게 자리는 얼마나 뛰고 왔는지 이게 분위기 느낄 수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님한테 시험 본다고 와서 지금 공부했는데 네 시험 봐야죠. 네 어찌됐건 이제 농담이고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시험 보시고 뭐 결과는 하여튼 무효 처리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취득을 했어요. 취득했어.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특정 입력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 기간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육군은 7일이고요. 해군이나 해병대, 공군은 해병대하고 해군은 4일이고 공군과 국방부 5일간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해서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해서 20일까지 해서 19일까지 수정 입력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한국사 성적표 없어요라고 얘기했던 거를 여기다 다시 수정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력한 것이 잘못되셨다. 막 겁먹지 마세요. 이때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네, 공고 내주면 이때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입력 기간 꼭 확인하시고 이 수정 입력 기간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모집 요강 보시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서 하나씩 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 부분인데요. 이게 전부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취업 지원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이제 산업기사 이상이 되면 뭐 5%, 그러니까 구급 기준으로 그다음에 기능사인 경우 3% 이렇게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3.5점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면 여기 취업 지원 대상자하고 가산점은 둘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냥 취업 지원 대상자 되면 두 개가 같이 다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취업 지원 대상자 중에 이게 가장 질문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유공자신데 나도 되나요? 손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직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 독립유공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그 광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떤 유공자분들은 직계손밖에 안 되고 직계손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많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필기시험 전까지니까 지금 만약에 자격증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취득해서 한다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이제 40점 이상자 해당하는 분 해당해서 거기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만큼을 일단 제시를 해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산점 챙기실 수 있는 분 챙기시면 되고 참고로 지금 우리 행정이나 군수 그다음에 정보 쪽은 자격증 미적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또 물어보세요. 나 커말이 있는데 왜 안 해줘요? 뭐 안 해줘요? 네,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시면 그 별로 필요는 있는데 실제로 자체 프로그램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막 그런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엑셀은 좀 쓴다 그러더라고. 가끔가다. 근데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네, 신경을 안 써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 소지 미직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 적용이 없다.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잘 준비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다시피 이제 특히 군수는 7급 많이 준비시켰고 그다음에 또 정보 쪽은 일단 지금 계속 스터디 해오면서 계속 꾸준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모집 공고가 떴고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12일까지죠. 이제 5월 7일인가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이제 우리 모의고사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4월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을 이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과목을 더 할 건지 한 과목을 버릴 건지. 근데 아마 군수 쪽은 아마 한 과목을 더 하실 분이 많을 것 같고 정보 쪽은 아니 군수 쪽은 이제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보 쪽은 조금 고민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양쪽을 어떻게 선택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고요. 앞으로 마무리 잘해서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 모든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어디로? 면접으로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죠? 자신 없나 봐. 자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항상 마지막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무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합격하고 싶죠? 합격을 외쳐주세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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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그 시험 끝나고 나면 한번 오세요. 성적표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성적표 보면서 네,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